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건 사고,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의 마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여러 여름 축제들이 한참이었죠. 워터밤 축제, 흠뻑쇼 같은 축제들 난리가 났었죠. 표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더위도 날리고 젊음도 불사지를 수 있는 여름 축제. 하지만 여름과 젊은 남녀들이 어울리는 축제라는 점 때문에 여러 성범죄들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여름 축제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등입니다. 아무래도 축제 때 공연을 즐기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정신없는 틈을 타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내 몸을 만졌다면 이때 강제추행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에서 정해진 강제추행죄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하면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이라 해서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는 폭행이나 무서운 말을 하는 협박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 힘의 대소강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추행을 하기 위해 상대방 몸에 손을 대는 행위도 충분히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기습추행이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틈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을 말합니다. 피해자 몰래 갑자기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습추행도 폭행 협박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판례에서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축제 공연장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추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조금 다른데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강제추행죄와는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쉽다는 장소적인 특징을 이용해 추행을 하는 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처벌 조항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요건을 갖춘다면은 강제추행보다는 적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은데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장과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 내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가 다른 사람에게 밀접하게 접촉되게 되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조사를 받거나 심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했다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강간죄입니다. 여름 축제에서 어쩌다 보니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서 2차로 술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만 끝난다면 다행인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대방을 데리고 근처 숙박업소로 가서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급울령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죠.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한급울령 상태에 있다는 말은 만취 상태와 같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이거나 공포심 등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한급울령 상태라는 그 자체적인 요건 외에 그러한 상태라는 걸 인식하고 이용해서 간음을 한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상대방이 취해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을 해도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사실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어서 심신상실이나 한급울령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최근 판례에 따르면요, 이러한 경우에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나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실제는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정신이 있으면서 그냥 취한 척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있었을 경우, 상대방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 경우에 나는 사실 중강간의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기수범죄가 아니고 미수범죄입니다. 나는 중강간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은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강간죄는 성립은 안 되고요. 이때는 중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강간 미수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능미수란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법에서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는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정에 따라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것일 뿐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만취해서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에 있는 사람의 몸을 만지게 되면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제명은 준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모르는 이성과의 만남, 좋기는 하지만은 술에 취한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는 가급적이면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술은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추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성년인 경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름 축제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이럴 경우 강제추행이라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서의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19세 그해 1월이 지났으면 아동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가 N번방 사건 이후에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를 적용받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법원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아청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면은 극단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전자발찌 같은 것도 부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심을 해야 되고, 아청법이든 일반 강제추행죄든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름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고 즐거운 축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형사사건 관련하여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